서정함의 시사 줌인.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월요일 서정함의 시사주민의 아나운서 서정함입니다. 시사주민에서는 다양한 인물들을 모시고 깊이 있는 인터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화천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화천의 신성장 사업에 대한 계획과 앞으로의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강원정보문화진흥원, 계란사랑, 남성 화장품 티에소에서 제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함의 시사 줌인. 지금 시작합니다. 6일 동시지방선거가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강원 지역 곳곳에서 초접전 승부가 예상되는 가운데 화천 역시 4년 만에 두 후보가 다시 맞붙게 되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마음속 깊이 있는 이야기를 심도 있게 풀어드리는 서정함의 시사주민 심터뷰. 오늘은 화천군수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김세훈 후보를 모셨습니다. 화천 군민을 위한 발전 공약과 필승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훈 화천군수 후보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 서정함의 시사주민에서 후보님을 처음 모시는데요. 이 화천군민과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화천군수 후보 김세훈입니다. 인접 지자체는 관광이든 농업이든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화천만 아주 조용합니다. 예산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쓰여야 하는데 끼리끼리 나눠먹기, 특혜성 예산 등만 하고 있습니다. 화천의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없습니다. 답답하고 암울한 8년이었습니다. 지난 8년을 보시면 앞으로 4년이 알 수 있습니다. 저 김세훈이 공약은 3가지 삶입니다. 먼저 든든한 삶이며 농산물 100% 전량 수매와 행복 주거 안정 수당 4인 기준 매달 2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넉넉한 삶입니다. 강서구 기업 유치 및 대규모 레포츠 기반 조성과 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편안한 삶입니다. 임신에서 천국까지라는 모토로 품격 있는 복지로 모든 국민이 행복하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김세훈은 내일이 기대되는 화천 꼭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과 화천 국민 여러분께 또 공약까지 또 발표를 해주시면서 인사를 나눠주셨는데요. 4년 만에 다시 화천군수 선거에 출마를 하신 겁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한번 보면요, 이 최문순 후보와 초접전 양상을 보이다가 691표 차이, 굉장히 작은 차이인데 석패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다시 출마하시게 된 계기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상해도 지난 선거에 지니까 네. 더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오랜 공직 생활을 했지만 네. 담당자로 살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군수가 돼서 화천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꼭 당선돼서 4년간 준비한 것을 다 하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유는 세상은 참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내 고향 화천은 늘 그대로여서 답답했습니다. 조금만 넓은 세상을 경험해봐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을 알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우물 안의 개구로 살고 있는 화천이 변해야 할 때라 생각했고 그런 생각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해 주셔서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화천의 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꼭 지지해 주십시오. 네, 지난 선거를 한번 되짚어 보면요, 아무래도 이 석패를 좀 하셨으니까 좀 그때 이 부분은 좀 승부처였는데 좀 아쉬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번 선거에는 조금 어떤 점을 좀 보완하시고 나오시게 되신 건가요?
사실 지난 선거를 되돌아보니까 네. 농민들의 어려움을 잘 몰랐습니다. 아, 농민들의 어려움을. 네, 그래서 네. 지난 4년간 열심히 현장에서 자원봉사, 농민과 함께 땀을 흘리며 보냈습니다. 네. 사실 공무원 출신들이 가장 큰 단점이 현장을 잘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농민들과 토론하고 현장에서 어떤 게 필요한지, 뭐가 잘못된 건지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선거에서는 탁상 공론식 정책이 아닌 피부에 와닿는 정책, 위기가 닥친 다음에 뒷수습하는 정책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 그런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 피부에 와닿는 정책, 또 미래를 생각하는 정책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후보님의 그런 공약 가운데 어떤 정책들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첫 번째는 농업 정책입니다. 네. 그동안 화천의 농업 정책은 생산이 전부였다고 그렇게 봐도 될 것입니다. 네. 하우스 지어주고 농기계 보조해주고 농약비로 지원해주는 것. 그런데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제가격을 못 받으니 제자리 걸음 그런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과감하게 판매 지원으로 패러다임을 확 바꿔서 그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농사만 지어라 그러면 다 팔아드리겠다 그런 정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 100% 판매를 공약으로 걸었더니 의구심을 갖는 사람이 좀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저는 하천의 10대 작목을 선정해서 이것을 계약 재배하고 또 전체를 매수해서 판매하는 그런 제도로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농민은 농사만 짓고 판매는 하천군청에서 하는 획기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아, 농민들은 농사에만 네, 집중할 수 있게. 네. 네. 그다음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는 그 사내면에 군부대가 철수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지역이 엄청 큰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지역의 핵심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근한 예를 보면 태백이나 정선 등 폐광 지역도 한번 무너지니까 복구가 안 됐지 않습니까? 네네. 수천억을 들였는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네. 하천도 이런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게 그런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화천군청에서 추진하는 그리고 최문순 후보께서도 농공단지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는데 네. 그거는 빨라야 5년, 길면 10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긴급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으로는 사내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식회사 화천과 시설관리공단을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면 총 인원이 400명이 근무하게 되는 그런 하천군청급의 그 시설이 들어서는 것이 되겠죠. 네네. 이렇게 되면 점심도 여기서 먹다 보니까 상권도 살고 그렇게 될 겁니다. 네. 더불어서 또 사창리는 수도권에서 지금 광덕 고개가 있어서 좀 먼 지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광덕 터널이 조기에 개통되고 더불어서 그 인근 지역 상서면도 연결해서 그 상권을 살리면 상서 사내면 지역이 27사단이 해체되더라도 어지간히 견디지 않을까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정책을 펴고 싶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정책은 세대별 맞춤 정책이 되겠습니다. 네. 노인에게는 좀 안 되셨지만 병원에 만약에 가게 되면 간병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비를 우선 일부 지원하는 정책을 필 것이고 네. 그다음에 노인들이 이렇게 혼일로 사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읍면별, 마을별로 그 주치 간호사 제도를 도입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청년이 계속 떠나니까 네. 청년들에게는 청년 창업을 지원해주고 귀농지천인 정책도 같이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청소년들, 학생들에게는
차별 없이 2주간 또 3주간 해외 탐방을 하는 그런 연수 프로그램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연한 450명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농어촌 기본소득 개념으로 4인 가족 기준에서 월 20만 원 정도 행복수당도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러면 행복수당. 국민들이 보다 그 행복한 삶을 좀 영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정책입니다. 네. 이렇게 정책들을 하나하나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건 화천 하면 또 이게 산천어 축제를 또 빼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화천 산천어 축제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진행에 굉장히 어려움도 많고 그랬는데 혹시 이 군수가 되시면 어떻게 좀 진행하실 계획인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산천어 축제가 네. 제가 첫 번째부터 관여하면서 네. 10년 동안 추진한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6급 실무자로 시작해서 네. 서기관까지 2단계를 그 자리에서 했으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오래 했죠. 네. 그래서 첫 해부터 일취월장 하다가 네. 2011년도에 구제역 때문에 중단이 됐죠. 네. 그래갖고 위기도 맞았지만 그 다음에 재부활해서 뭐 150만 그런 축제로 계속 성장을 했는데 네. 지난 3년 동안 그 기후 온난화 때문에 반쪽대가 한번 됐고 행사가 네. 그 다음에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이렇게 아주 못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화천하면 겨울철에 아주 활기가 넘치는 그런 대한민국의 축제 도시였는데 이제는 완전 암흑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기후 온난화 또 이런 괴질병이 계속 안도진다고 볼 수도 없으니까 네. 저는 군수가 되면 아주 제도에 가는 재창조하는 그런 개념의 축제를 만들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양적인 팽창보다도 좀 질적으로 팽창시키는 그러면 많은 인원보다도 쾌적한 적당한 인원이 와서 네. 소비도 하고 이렇게 삶도 즐기면서 힐링도 하고 하는 그런 축제. 그다음에 겨울 축제를 그렇게 하지만 네. 봄, 여름, 가을엔 축제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 자연 경관을 형상화해서 자연과 함께 힐링하는 요새 대지예술제라는 그런 개념의 축제가 요새 엄청나게 세계적으로 또 전국적으로 조금씩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우리 화천은 8호와 뭐 용화산, 화학산 같은 명산이 있고 네. 계곡도 광덕계곡, 3일계곡 한 수도권과도 1시간 댐에서 그렇게 산자수련 경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연을 벗삼아 즐길 수 있는 대지예술제 계절별 그걸 꼭 개최해서 매니아 관광층 그런 분들도 찾아오고 네. 요양할 수 있는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사계절 관광지 하는 그런 축제를 만들고 싶은 게 저희 대안입니다. 축제를 이제 또 사계절 축제로 네네. 또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후보께서 생각하시는 이 화천의 신성장 사업 앞으로의 먹거리는 좀 어떤 걸 보고 계시나요? 네, 저는 화천에는 지금 기업도 하나도 없습니다. 농공단지에 몇 개의 김치 공장, 소세지 공장, 그것도 군납 공장이고 네. 목재 산업 조그만 거 있는 게 전체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 화천에 교육이 좀 되니까 네. 교육 관련 기업을 한번 유치하고 싶습니다. 교육 그래서, 관련 기업을 예. 유치하겠다. 네. 지금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그런 것이 이제 교육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우리 서울에만 있지 않고 이제 환경이 좋으면 지방에도 이런 교육관이 온다니까 이런 스타트업 기업을 유치해서 네. 화천이 가리켜서 내보내는 게 아니라 네. 유학 와서 교육도 배우고 하는 그 뭐라 그래 옥스퍼드 같은 네. 뭐 그런 교육 기업 도시도 되지 않을까. 춘천도 이제 그런 것으로 발돋움하니까 네. 춘천에 인접한 화천도
그런 교육 기업 도시로 이렇게 조그마하지만 네. 자연을 벗삼아 할 수 있는 교육 도시, 교육 유치 그런 도시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화천은 산자수려한 그 산하고 물이 있습니다. 네. 산이 86%, 물이 5% 정도 되는 그런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미래 산업은 우리는 산림이다 해서 그 산야초 단지라든가 그런 거를 전략적으로 또 목재 산업 단지도 전략적으로 또 마석에 있는 목가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화천에 맞는 신성장 산업이라 생각하고 또 주식회사 화천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든 농산물을 계약 재배하고 판매도 하지만 그 잔여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하는 그런 농식품 회사도 만들어서 네. 분납도 대여하고 소포장해서 밀키트해서 뭐 대도시에 그런 마트하고 판매하는 그런 식품 산업도 꼭 유치하고 싶은 게 저희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목재 관련 산업, 식품 관련 산업, 네. 교육 기업 도시 유치 그런 것이 저희 신 전략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신성장 사업은 이제 기업들을 네, 다양한 네. 기업들을 좀 유치하시겠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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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우리 상대 후보인 우리 최문순 후보와 또 리턴 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잘 아시는 후보죠? 네. 어떠신가요? 예, 네. 공직을 저하고 네. 뭐 같이 거의 한 선배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러면 한번 이 상대 후보의 좀 장단점을 한번 꼽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최문순 후보님은 지금까지 없었던 전임 군수님이 하지 않으셨던 교육 관련한 거하고 어르신 복지는 좀 하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나눠주기 산식으로 복지 그런 데만 많이 썼지. 네. 미래와 청년들 뭐 일자리, 젊은이 살 수 있는 그런 미래가 있는 화천 그런 거와 경제를 좀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좀 없다. 모든 사람들이 좀 그래서 한번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네. 하는 식자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바꿔야 된다 하는 그런 사람들의 좀 열망을 담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적임자다 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화천 군민과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죠. 네, 저는 아주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있는 예산 나눠주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죠. 군수는 민원을 해결하는 면장이 아닙니다. 화천을 운영하는 경량자라고 봅니다. 밥줄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화천 군수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화천의 어려운 문제를 밖에서 안에서가 아닌 밖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안에서 있는 예산 가지고 주물러서 할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1년 중 전체의 반을 국회나 중앙정부, 대도시 단체장들을 찾아다니며 예산도 가져오고 우리 화천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발로 뛰는 그런 군수가 될 것을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화천 군민과 청취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이제 오늘의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곡을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곡을 좀 함께 들으면 좋을까요? 제가 인터뷰 오기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화천이 지금 너무 정체돼 있다. 그러니까 한번 도약하는 계기를 갖기 위해서는 강산의 시에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처럼 그 노래를 한번 들어보라고. 왜 그러냐면 연어가 산천어와 동일한 어종입니다. 그래서 화천에서 산천어 축제가 재도약하고 화천의 경기도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꼭 이 노래를 신청해서 듣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이 노래를 꼭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처럼 화천이 발전해서 제가 그 화천을 책임지는 군수가 됐으면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거꾸로 강을 거슬러 오르는 저 힘찬 연어들처럼 굉장히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참 좋아하는 힘이 나는 곡인데요. 강산의 이 곡 들으면서 저는 화천군수에 출마한 우리 김세훈 후보와 인터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